안녕하세요. 시스통입니다. 구독자 500명 달성 이벤트 개인 리딩 세 번째 검은 소띠로 태어난 경신일주 구독자님의 전체적인 초운과 신축년 운세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00명 달성 이벤트 세 번째 당첨 구독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주의적이기보다는 현실주의적인 사람이고요. 끈기가 있고 실제적이며 야심이 지독히 강한 이 유형의 소띠는 재물에 대해 영리하고 예리하게 행동해요. 사물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서 여러 가지로 현실적 기여를 할 수도 있고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자신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를 하기도 해요. 자신이 원치 않는 변화나 비전통적인 방법이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일단은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요. 다른 소띠들만큼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바람을 안고 걸어가는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리 불행하게는 되지는 않아요. 또한 자신의 지위와 안전을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일함으로써 자신의 성과를 축적해 나가기도 해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엄격하게 군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펼쳐질 인생길은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에요. 한 번에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울 수도 있으며 조용한 조직과 참을성의 결단력으로 앞길의 장애들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조용하고 수줍음을 잘 타며 감수성에 매우 예민하고 여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너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기 쉬운 성향이에요. 하지만 자제할 줄을 알며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신뢰감을 갖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차분하고 조용한 면도 있지만 즐길 줄도 알며 모든 면에서 깔끔함을 잃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을 챙길 줄 아는 현명함도 지니고 있어요. 말년에는 꿈 많고 야심 가득하지만 너무 개인적인 성격을 지닐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독단적인 행동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융통성이 별로 없으며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면을 줄인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답니다. 검은 소띠로 태어난 경신일주님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배짱이 두둑하고 결단력은 있으나 남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이기려는 강한 승부욕이 있어요. 부부운이 좋지 않아 이별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재물의 그릇은 크나 본인 자체가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글자가 너무 약해서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예술계나 스포츠계에 진출하면 대성할 수도 있으나 다른 일을 하게 되면 타인에 비하여 고생이 많은 편이에요. 머리가 좋고 수학과 이공계의 재능을 발휘하고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려는 경향이 강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정신수양이 필요하니 꼭 참고하셔야 돼요. 합리적으로 인생을 잘라서 결론 짓고 싶어하는 성향도 있고요. 자신의 일에 너무 열심히 나머지 매력적인 새끼가 결핍된 전도 있어요. 중년에 이혼할 수 있으니 꼭 조심하세요. 사주팔자 안에 나를 통제하는 글자가 없기에 지구와 태양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상대방의 입장보다 자신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이나 하며 식상 발달로 스스로는 남에 대한 배려를 무척이나 잘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한번 상대를 좋아하게 되면 관과 쓰개를 빼줄 정도로 몰입합니다. 자유롭고 낙천적이며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하기도 하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흠이에요. 개헌법으로는 성명학을 추천합니다. 사주팔자 안에 남자와 직장을 나타내는 불의 글자가 없고 문서나 자격, 권리, 어머니를 나타내는 땅의 글자가 약하기 때문에 남편이나 직장을 나타내는 디귿, 티귿, 리을, 피읍을 넣고 토의 글자 문서를 나타내는 이응, 히읗을 넣어서 개명하심을 추천해드려요. 경신일간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함께 갖고 온 길성과 흉성이에요. 이 길성과 흉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행복과 불행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양면성을 갖고 있기에 누구나 어느 사람이 조금 더 개성을 타고났는지 아니면 흉성을 조금 더 갖고 태어났는지 사주 안에 귀인을 갖고 태어났는지 아니면 전생의 인연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는지 악업을 쌓았는지 대해 달려있겠지요. 시스터에게 타고난 평생운을 들으신 경순일주님은 참고하셔서 슬기롭게 내가 태어났을 때 타고난 좋은 길성은 더욱 빛나게 하고요. 흉성은 최대한 흉으로 부각되지 않게 노력하기입니다. 이제부터 경신일주가 타고난 길성과 흉성을 말씀드릴게요. 나라는 사람은 맺고 끊는 글자가 강한 칼을 상징하는 검 글자가 강하게 부각되는 그런 사람인데요. 타고난 팔자 안에 돈의 글자를 합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고 이웃 사이에 정의가 있으며 대장부의 큰 기백을 타고났기에 자비심이 없어 보이면서 날카롭고 예리한 면을 보일 수 있어요. 조상자리와 태어난 시지가 서로 상처를 주는 글자로 되어 있기에 일찍이 조실부모를 하거나 일찍이 부모를 떠나 생활할 수가 많으며 부모 조상의 덕이 없거나 고향을 멀리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조상자리의 공망이라 부모 조상의 덕이 없고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잃거나 서모나 계모를 모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삶에 고생이 많으며 하는 일에 조상이 도와줄 수가 없어서 초년에 고생을 하고 하는 일에 발전이 없을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조상자리와 어머니 글자인 귀인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아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타고난 사주 자체에 공명을 뜻하는 글자가 있기에 정직하고 신체가 건강하고 재록이 따르며 배우자 덕에 말년에 길할 수 있으나 타고난 팔자 안에 부부간의 생사이별, 사별, 홀로 공방수가 들어있어서 서로 불화가 있거나 별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부간에 일시적으로나마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아야 하는 운명도 함께하니 슬기롭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고요. 어머니 글자와 문서 글자에 강한 백호의 기상이 있기에 모친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어머니 자리에 돈의 글자가 힘이 있어서 부지런하고 재운이 길한 명으로 볼 수도 있고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양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계모를 섬기는 경우도 있으며 업상 대체로는 예체능을 갈고 닦았다면 배우, 음악가, 조각가, 화가 등 예술 방면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답니다. 2021년 신축년 운세를 알려드릴게요. 문서를 서로 쟁탈하는 상으로 형제간에서 서로 차지하려는 욕심이 생겨서 형제간에 서로 불화와 시비 언쟁이 발생하거나 부모의 재산 상속에 권리 쟁탈이나 문서 아니면 인허가의 문제로 타인이나 친지 간의 시비 경쟁이 일기도 하고 직장인은 상사의 총애를 서로 받으려고 치열한 경쟁이나 입시 경쟁에 시달리기도 해요. 이혼으로 인한 공소 문제도 해당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달려들어 빼앗아가려는 시기이고요. 이런 해에는 가급적 인간관계를 줄이고 사회활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아요. 올해 신축년의 운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른 이들의 기운도 나에겐 나쁘게 해를 받는 운이라는 것이기에 자중하고 올해를 무난하게 넘기면 곧 좋은 시기가 옵니다. 자, 2021년 신축년의 세부적인 종합 운세를 알려드릴게요. 거래를 하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해예요. 12구설이 특히 많이 따르게 되는 해가 될 것이고요. 나의 언행에 조심하세요. 이사 문제, 금전 문제로 진퇴양내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요. 가급적이면 이동하지 마시고요. 직장인은 경쟁자의 모함, 질투가 많아질 운이고요. 최대한 말을 아끼세요. 그리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니 절대 많이 부딪히지 않길 바랄게요. 그리고 남녀 교제 시 서로 고집을 부리며 다툼이 많은 시기이며 자주 안 만나는 게 좋겠죠. 이런 시기에는 밖을 내다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남의 사생활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는 해이며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서 인간관계 자체를 거부해서 욕을 자처하기도 해요. 오지랖도 금물입니다. 신축년에는 그다지 원만하지 않아요. 건강은 좋은 편이지만 부인병인 걱정이 되오니 미리 검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세부적인 다달이 운세에 들어갑니다. 음력 기준이니 참고하세요. 1월에는 과한 과욕으로 투자나 바람의 결과가 파열되어서 생의 의욕을 상실함으로써 크나큰 망신을 당하기가 쉬워요. 특히 부친이 있다면 부친의 바람으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요. 무리한 투자나 정도가 아닌 사랑행위는 자신의 인격망신과 금전적 손실이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2월에는 올해는 금전적으로 고통이 따르기 쉽기에 애인이나 뜻밖의 여자의 배신으로 명예와 재산상으로 사기를 당하기 쉽고요. 여자와 친인척, 친정 형제와 동거래를 하면 손실을 입게 되니 조심하세요. 3월에는 재물과 문서, 신체상에 이르기까지 도난이나 실물, 사기 실물, 금전과 재산상의 피해, 신체상의 소화기계통의 질병을 초래한다던가 특히 자녀 아니면 자궁, 유방, 질환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4월에는 본인의 말실수나 자식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한 파직의 불운이 있기도 하고요. 불리한 투자 금지, 자녀의 문제로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돌발서 일어나 몸져 눕게 될 수도 있고요. 손해배상으로 물어주는 금전적 대손실을 가져오거나 질병으로 병원 시세를 지게 될 수도 있어요. 5월에는 물질이나 금전의 상납으로 이권과 승진을 노리는 운이며 재력의 힘으로 명예나 이권을 가지려는 좋은 운이에요. 그리고 현금의 수입을 얻기도 해요. 6월에는 돈으로 문서를 잡는 운이며 부동산 취득, 수표나 어음을 할인하여 이익을 취하는 운이에요. 금전 투자로 이권에 속하는 허가인허, 기타 문서를 입수하는 운이며 친정의 금전거래로 왕래가 발생하므로 친정이나 모친 간의 불화가 조성되니 조심하세요. 7월에는 상사와 동료들 간의 승진이나 주도권, 쟁탈의 경쟁 대상이 되어 크나큰 변화가 발생하는 운으로 끝내는 승리자로서 기쁨을 맞이하고요. 그런 반면에 남편의 신상에 복잡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친구로 인한 이성의 인연으로 애정상의 분열이 있기가 쉬워요. 그리고 8월에는 안정된 직장에서 후배나 아랫사람들이 경쟁자로 권익을 분탈하려는 시험, 진급, 취직, 입찰, 계약 등에서 경쟁자에게 밀려나는 운이며 부부생활을 타인의 질투와 중상모략으로 애정상이나 금전상의 손실을 야기시키거나 친지나 형제로 인해 불화를 야기시켜 피난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9월에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도둑놈 사기꾼이 보따리 맞아 훔쳐 달아나는 아군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난리, 불난리가 겹치는 형상에 좋지 않은 운이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키는 격으로 도둑 맞고 사기를 당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수술을 하는 격이거나 갈수록 태산 이후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에요. 하늘과 땅의 의지가 안 되니 이 운에는 문서상의 변동은 절대 금물이고요. 남녀간의 문제, 자식 문제, 이런 문제는 불길하니 특히 주의를 하고요. 매사에 자신의 몸이나 재산이나 문서에 변동을 주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10월에는 모든 분야에서 문서상의 권익을 보장받음으로써 이익을 도모하는 기운이에요. 조상이나 부모 또는 사회에서의 이익과 명성이 보장되는 기운이며 모친이 자녀의 양육에 크나큰 원조와 협조를 제공하는 운이에요. 11월에는요. 자신의 몸의 문제, 신분상의 명예나 금전 문제나 대인관계의 문제로 지인 또는 지인의 형제, 동료나 동업자 간의 관계가 불미스럽게 발전되기 쉽고 가정 내에서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쉽고 특히 형제나 이웃 또는 지인 간의
관계가 질병이나 시기와 질투와 호험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내 자식 외의 자식을 양육해야 하는 조카 등의 뜻밖의 일도 발생합니다. 12월에는 문서를 서로 빼앗아 가려는 상으로 형제간에 서로 차지하려고 욕심이 생겨 형제간에 서로 불화와 시비 언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모의 재산 상속이거나 권리 쟁탈, 문서 아니면 인허가의 문제 발생으로 타인이나 친지 간의 시비 경쟁이 일기도 하고, 상사의 총애를 서로 받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거나 이혼으로 인한 공소 문제도 있을 수 있답니다. 태어난 별자리로 보는 평생 팔자운에는 전생운,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 팔자총운, 그리고 부부운, 자식운, 형제운, 가택운, 가택운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야 할 좋은 집이고, 명부전, 명부전은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살면서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심판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흉성, 흉성은 태어났을 때 누구나 타고나는데 어떤 사람이 더 흉성이 타고났고 안 타고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검은 소띠로 태어난 경신일주의 구독자님은 얼마나 흉성을 타고났는지 시스터홍이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할게요. 검은 소띠 경신일주님의 전생운입니다. 오른쪽부터 년, 월, 일, 시. 년은 태어난 해이고, 월은 태어난 달, 일은 태어난 날, 시는 태어난 시간이고, 년의 개축년, 월의 을묘월, 일의 경신일, 시의 경진시에 태어나신 경신일주님의 전생운입니다. 성품이 어질고 후덕하며 마음에 품은 의지가 높고, 바르지 않은 일이며 하지 않으며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가 아니면 행동하지도 않아요. 인정에 구애되어 매번 손해를 보고요. 머리가 좋고 슬기로워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일을 처리하며 재주도 참 좋아요. 귀인이 길을 가리키니 행제하는 참 그런 좋은 운이에요. 검은 소띠 경신일주님의 초년운입니다. 어릴 때부터 큰 액이 있어서 간간히 질병이 있으며 매사에 장애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이 있다면 지키기 어려울 것이에요. 사방팔방 곳곳에서 손해볼 것이니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말고 관제구설에 조심하세요. 만일 이 같은 액이 없다면 일찍 부모와 이별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는 어릴 때부터 불편함이 많았겠어요. 검은 소띠 경신일주님의 중년운입니다. 태어난 달은 큰 복을 받고 태어났으니 의식이 풍족하고요. 남들에게 덕을 베풀고 마음 수양을 하니 이를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출세를 하여 이름을 세상에 널리 떨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의 부귀영화를 누리고요. 위와 같은 격이 있으나 한때는 비명의 액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검은 소띠 경신일주님의 말년운입니다. 성품이 훌륭하고 재주가 많을 것이고요. 문물을 겸비하였으니 반드시 명성을 얻을 것입니다. 신통한 재주로 나라와 사회를 건지며 늦게 부귀를 얻으나 가까운 일가에는 액이 많겠습니다. 검은 소띠 경신일주님의 평생 총운입니다. 위인이 준수하고 그 재주를 적게 쓸지라도 만인을 구제합니다. 만일 관록이 아니면 상업으로 업을 삼으세요. 시비에 말리지 않아야 되고 안 그러면 구설을 면키 어려우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검은 소띠 경신일주님의 흉성입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가옥이나 재산 등을 못 지키고 타향살이 하다 보니 외롭고 힘들며 내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서 살림이 아주 걸단날 수 있으니 주색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검은소띠 경신일주님의 내별의 12살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든지 12가지 띠 중에 자, 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술의 12성, 하늘의 별성의 12살에는 12가지의 살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 타고납니다. 그러면 검은소띠 경신일주님의 타고난 살은 제살입니다. 제살은 수옥살이라고도 하며 혹은 어느 한 곳에 감금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정이 없으니 세업을 지키기 어렵고요. 세금을 올려서 살림이 결단날 수 있는 상황이 오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온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몸에 고초가 있으며 일마다 재앙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년에 한 번 더 살림이 결단나는 수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지성으로 액을 막는 다음에 액이 사라지고 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검은소띠 경신일주님의 부부운입니다. 봄바람 가을달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고요. 독수 공부한 긴 세월에 시간이 흘러 봄이 왔어요. 그만큼 외롭다는 거겠죠. 해가 중천에 곱게 떴으니 중년 이후로는 태평하고 좋습니다. 검은소띠 경신일주님의 자식운입니다. 자궁에 나쁜 액이 있으니 이른 아들은 기르기 어렵고 해를 입히니 예방을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지성이 이 같으면 두 아들에게 좋은 일이 따릅니다. 검은소띠 경신일주님의 형제운입니다. 전생의 인간이 금세에 환생하였고 큰 강위에 새 기러기가 각기 날아가니 이복이면 삼형제요 불연이면 독신이에요. 그 뜻은 형제 우애가 깊지는 않겠다는 소리예요. 검은소띠 경신일주님의 가택운입니다. 큰 액이 가로막고 있으니 초년은 좋지 못하고요. 일생의 길한 제일 좋은 터는 서남 쪽에 있고 몸이 편하고 마음이 즐거우니 100년을 태평하게 지낼 것입니다. 검은소띠 경신일주님의 명부전입니다. 세상에 남의 돈을 떼어먹거나 음해하고 살생을 많이 하면 도시 대왕님께서 데려가서 새로 만든 지옥에 가둬둔답니다. 그러나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면 신선이 되어서 잘 산다고 합니다. 검은소띠 경신일주님은 소음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살아가야 할 양생법을 시스터홍이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첫째, 방탕하게 기뻐하고 깊이 빠져 좋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소양인처럼 일을 벌이고 일으키는 것을 감당하고 태만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기질을 본받아야 합니다. 셋째, 태양인이 사물을 소홀하지 않는 것처럼 사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넷째, 전적으로 유순하고 여성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태양인처럼 호방하고 남성스럽게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적극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서 불안정한 마음을 편안히 안정시켜야 합니다. 여섯째, 시원스럽고 화통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곱째, 좋지 못한 감정을 오래도록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덟째,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을 너무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홉째, 은과 관련된 것은 몸에 착용하지 않습니다. 열 번째, 족욕과 참숯가마, 소금 사우나가 좋습니다. 단,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과도한 땀을 빼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11번째, 사우나는 장시간 하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합니다. 12번째, 운동은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등 팔을 쓰는 운동이 좋습니다. 13번째, 걸을 때 팔을 많이 흔들면서 걷기를 자주 합니다. 모든 체질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공통적인 음식 섭생 방법입니다. 체질에 맞는 음식은 최상의 보약이 되지만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은 독이 되어 질병의 원인이 되고 질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태양인, 소양인은 기운을 하강시키고 태음인, 소음인은 기운을 상승시키는 경향의 음식을 섭취해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체질에 따른 올바른 식이요법을 하기 위해서는 체질에 적합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함으로써 체질에 해가 되는 음식을 과식하거나 장기간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고 컨디션 좋을 때는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섭취해도 무리가 없지만 질병이 심한 상태에서는 철저한 음식 관리를 해주어야 더욱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약간 배고플 정도로 소식하고 너무 배부르게 먹지 않습니다. 가공식품과 전기식품은 먹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오미와 오색을 골고루 섭취합니다. 탄 음식과 야식을 피합니다. 음식을 오래 씹어서 천천히 먹습니다. 약 먹기를 너무 좋아하지 말고 보약이나 건강식품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일은 과로하지 말고 매일 적당하게 몸과 마음을 피로하지 않게 합니다. 규칙적으로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되 아침과 야간에 심한 운동은 피합니다. 햇빛, 물, 공기 등의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고 수면은 충분히 취하되 밤 11시 이전에 잠들도록 합니다. 햇빛을 매일 15분 이상 쬐입니다. 그리고 취미생활을 합니다. 이렇듯 음식도 내 체질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몸에 서서히 병이 오게 되는 것처럼 태어날 때 정해지는 사주팔자도 너무 많은 글자는 힘을 빼주고 없는 글자는 후천적으로 맞추어주고 약한 글자는 힘을 보태주어서 균형을 맞춰줄 때 나의 삶을 보통 삶으로 무난한 인생길을 가게 합니다. 팔자의 균형이 깨진 글자의 오행을 음식으로 보충해주고 색으로 보완을 해주어서 팔자의 운명의 시소를 맞추어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건강한 삶으로 다가오는 질병은 내 몸에서 멀어지게 하고 나의 운이 상승작용을 하여서 편안한 삶으로 아름다운 인생살이 아름답게 꽃길만 걷게 나에게 선물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도 홍언니 인생학당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시스터홍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이벤트로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시스터 홍이었습니다.